하루 종일 감정을 참고 애써 괜찮은 척은 하는데 막상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별일 아닌데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좋든 나쁘든 얼굴에 다 티나서 스스로도 주변 사람도 불편해지는 순간들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특히 감정 기복이 큰 편이라 사소한 일에도 하루 컨디션이 확 바뀌고 그게 고스란히 표정이랑 말투에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했어요. 이 감정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없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일기였어요. 그냥 써본 건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머릿속에 엉켜있던 감정이 불 풀리니까 훨씬 단순해지고 신기하게 기분도 금방 정리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감정 일기만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단 5분. 아침에 내 감정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훨씬 덜 흔들리면서 보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감정일기 쓰는 법, 그리고 제가 직접 쓰는 양식과 예시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잔뜩 쌓아두고 살아요. 그때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혼자 있는 순간에 갑자기 올라오거나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일인데도 샤워할 때나 자기 전에 그 상황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아, 그 말 안 했어야 됐는데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걸 계속 쌓아두면 결국 한 번에 터지거나 괜히 다른 상황에서 감정이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이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감정은 참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쌓인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없애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방법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방법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을 하는데 정작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건이랑 감정을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나한테 그렇게 느껴졌던 거구나. 그래서 아예 생각했어요. 그럼 감정만 따로 집중해서 써보자. 그렇게 시작한 게 감정일기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2번 일기를 쓰는데요. 아침이랑 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감정일기는 아침에 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 절대 아니거든요. 5분이라도 더 자려고 알람 미루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5분만 내 감정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를 내 기준으로 시작하는 느낌? 막 괜히 뿌듯하고 나 좀 관리하는 사람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진짜 중요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하루 동안 생길 감정에 대비가 된다는 느낌. 예전에는 감정이 휘둘렸다면 지금은 아, 나 이런 상태구나 하고 한번 걸러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감정 얘기라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일기장 막 예쁘게 써야 될 것 같고 문장도 맞춰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한 줄 쓰다가 좀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엄청 단순하게 바꿨어요. 딱 3단계입니다. 첫 번째, 감정 적기. 그냥 지금 떠오르는 감정을 그대로 적어요. 짜증난다, 억울하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 저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을 때 괜히 서운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써요. 지금 좀 서운하다. 나만 혼자 있는 느낌이다. 두 번째, 감정 알아보기.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구나. 이렇게 확인만 해줘도 돼요. 저는 이 단계에서 아, 나 외로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짜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운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순간 감정이 좀 가라앉아요. 세 번째, 감정의 한마디. 그럴 수 있지. 힘들었겠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도 써요. 그래도 오늘 잘 버텼다. 이 한마디가 생각보다 커요. 이걸
이걸 쉽게 하려면 양식 하나 만들어두면 좋아요. 오늘 있었던 일, 그때 느낀 감정, 나에게 한마디. 이 세 줄이면 끝이에요. 처음에는 짧게 쓰는 게 좋아요. 딱 한 줄이면 충분하거든요. 저도 처음엔 오늘 좀 힘들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꼭 하루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 올라온 감정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는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예시 하나만 같이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뭐라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해볼게요. 1단계, 오늘 있었던 일. 오늘 회사에서 김대리가 잘못한 일인데 나한테만 뭐라 해서 기분이 나빴다, 짜증난다. 2단계, 그때 느낀 감정. 아, 내가 짜증이 났구나, 억울했구나. 3단계, 나에게 한마디. 그럴 수 있지. 완전 오해받은 건데 짜증날만 하지. 다음엔 확실하게 설명해서 오해를 풀자.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감정 얘기를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이거예요. 일단 감정이 덜 쌓여요.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터졌다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머릿속이 진짜 단순해져요. 복잡했던 감정이 글로 쓰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스스로 해결 방법도 떠올라요. 우울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쓰고 나면 기분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약간 혼자 상담하고 나온 느낌?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불면증도 좀 있었는데 감정일기 쓰고 나서부터 잠도 훨씬 잘 자게 됐어요. 또 하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싸우면 그냥 꽁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왜 기분이 나빴는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날 기분 나빴던 일이나 억울했던 일을 적어두면 다음에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기준도 생기더라고요. 결론은 감정일기는 편하게, 솔직하게, 부담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떠오르는 감정 하나만이라도 한 줄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써보시면서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혼자서도 나를 돌볼 수 있는 방법들 계속 나눠드릴게요.